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이 붓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밤새 쉬었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화장실을 몇 번씩 들락거려야 해서 피곤함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에도 수십 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을 배출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압까지 조절하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신장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특히 과일은 몸에 좋다고 생각해 무심코 많이 먹거나 다른 음식과 함께 먹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과일인 포도는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덕분에 건강 과일로 불립니다. 그런데 좋은 것도 잘못된 조합과 습관 속에서는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를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신장에 과부하가 걸리며 기능이 서서히 손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임상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대목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소처럼 건강을 위해 포도를 먹는데 오히려 그것이 신장을 지치게 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나는 과일도 챙겨 먹는데 왜 건강이 나빠지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오해 때문에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장이 많이 손상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포도가 왜 때때로 신장을 괴롭히는지, 또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 때 위험이 커지는지 차근차근 풀어가겠습니다. 그 속에 숨은 의학적 진실과 생활 속 실수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신장은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릴 때는 우리가 바로 느끼지만 신장은 고통을 크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묵묵히 일만 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콩 모양의 기관이 하루 종일 해내는 일을 떠올려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의 혈액은 하루에 60번 이상 신장을 통과합니다. 그때마다 노폐물은 걸러지고 몸에 필요한 수분과 미네랄은 다시 흡수됩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조절해 내보내고 칼륨이 부족하면 붙잡아두며 균형을 맞춥니다. 동시에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조율사이자 수호자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중요한 기관이 손상되기 전까지는 특별한 신호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다 하고 방심하다가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 저하라는 말을 듣고 놀라곤 합니다. 의사로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나빠졌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싶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 처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심지어 약까지도 신장을 거쳐야 합니다. 즉, 식습관 하나가 신장의 과부하를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포도 자체는 좋은 과일이지만 특정 음식과 잘못 어우러질 때 신장은 갑자기 과도한 짐을 떠안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몸에 좋으라고 과일도 많이 챙겨 먹었어요. 그런데 왜 신장이 안 좋다는 거죠? 그분은 매일 아침 포도를 드셨지만 그와 함께 드신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당분과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간 가공식품이 늘 곁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신장은 음식을 잘못 조합할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포도와 특정 음식의 위험한 만남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포도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과일처럼 보입니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하고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도는 무조건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포도의 좋은 성분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몸에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장은 혈액 속에 들어온 당분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조절하는 기관인데 포도는
당분이 적지 않게 들어있어 한 번에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이 이를 처리하느라 과부하를 겪게 됩니다. 임상에서 제가 자주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단 음식을 줄였어요. 케이크나 과자는 거의 안 먹습니다. 대신 과일을 많이 먹어요. 겉으로는 건강한 선택처럼 보이지만 사실 포도 같은 과일도 과잉 섭취하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신장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포도가 가진 칼륨 성분입니다. 칼륨은 심장과 근육의 기능을 지켜주는 좋은 영양소지만 이미 신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심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매일 포도를 즐기셨습니다. 병원에 오셨을 때 포도가 건강에 좋다길래 계속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명확합니다. 포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장점을 가진 과일이 맞습니다. 다만 신장이 약해진 분이 무심코 포도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거나 과하게 섭취하면 좋은 성분도 해로운 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음식과 안전한 음식은 언제나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포도라도 그날의 몸 상태와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포도는 건강에 좋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포도를 어떻게 먹으면 내 몸에 더 안전할까? 라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포도와 함께 먹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첫 번째 음식, 바로 고단백 고퓨린 식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고단백 고퓨린 식품입니다. 여기에는 소, 돼지의 내장, 붉은 살코기, 일부 해산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음식들은 맛은 풍부하지만 신장에서 처리해야 할 부담이 매우 큽니다. 퓨린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서 유산이 만들어집니다. 유산은 혈액 속에 쌓이면 관절에 통증을 주는 통풍을 유발할 수 있고 동시에 신장에도 결정체처럼 쌓여 기능을 방해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포도가 더해질 때 생깁니다. 포도는 당분이 높아 혈액 속 유산 수치를 더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즉, 포도와 내장류를 같이 섭취하면 신장은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술을 줄였어요. 대신 와인과 고기를 즐겼습니다. 와인은 포도에서 만들었으니 건강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분은 와인과 붉은 고기를 함께 즐기셨는데 몇 년 사이에 통풍 발작과 신장 기능 저하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그분의 말처럼 와인도 적당량이면 항산화 효과가 있지만 고기와 곁들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다른 사례로 평소 건강하다고 믿던 한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포도를 한 접시, 점심에는 곱창을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지만 1년이 지나자 혈액검사에서 유산치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결국 신장 기능 저하 진단을 받고 나서야 포도랑 고기를 같이 먹는 게 이렇게 안 좋은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음식의 가치는 혼자 있을 때와 함께 있을 때가 다르다. 포도는 단독으로 적당히 먹을 때는 건강에 이롭지만 고단백 고퓨린 식품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계의 의견은 조금 갈립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포도의 항산화 성분이 요산 대사를 돕는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임상에서는 신장이 약한 고령자에게는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도의 장점을 믿되 고기를 함께 드시는 습관은 줄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조용히 웃을 수도 고통스럽게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단한 치료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다음에서는 포도와 함께 먹었을 때 특히 위험해지는 두 번째 음식, 바로 설탕이 가득한 단 음식과 음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음식은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음료입니다. 포도 자체에도 천연 당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포도만으로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에 케이크, 쿠키, 단 음료 같은 가공 당류를 곁들이면 심장은 한순간에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작용이 둔해지고 고혈당 상태가 길어집니다. 이때 심장은 혈액 속 여분의 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더 강하게 일합니다. 결국 심장이 혹사당하고 장기적으로는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한 60대 여성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을 좋아해서 아침마다 포도를 먹습니다. 그런데 입이 심심해서 포도랑 케이크도 같이 먹었어요. 이분은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는데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 수치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든 것이지요. 또 다른 환자분은 음료로 문제를 겪으셨습니다. 점심마다 포도주스와 탄산음료를 함께 드셨는데 당분이 겹겹이 쌓이면서 신장이 이를 걸러내느라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심한 피로와 부종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신장에 상당한 손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과일은 천연당이라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당은 출처가 어디든 결국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포도처럼 당분이 풍부한 과일에 가공 설탕까지 더해지면 신장은 2배로 힘들어집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포도의 항산화 성분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량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단 음식을 곁들일 경우 혈당 폭등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며 신장에는 해로운 영향이 크다는 점이 임상에서 자주 관찰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달콤함은 혀에서 잠깐이지만 그 대가는 신장에서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포도를 즐길 때는 단 음식이나 음료와는 반드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포도의 장점을 온전히 살리면서도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포도와 함께 먹었을 때 가장 위험한 세 번째 음식,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과 절임 음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나트륨이 가득한 가공식품과 절임 음식입니다. 김치, 장아찌, 햄, 소시지, 인스턴트 라면 같은 음식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체액을 과도하게 잡아두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포도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포도 속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나트륨은 혈관을 조이게 만듭니다. 결국 신장은 혈액 속의 당과 나트륨을 동시에 조절하느라 이중으로 혹사당하게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점심에는 소시지 반찬에 김치를 곁들이고 후식으로는 포도를 먹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과일이라고 해서요. 검사 결과 혈압은 이미 위험 수준까지 올라 있었고 신장 수치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포도가 몸에 좋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신장을 더 압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80대 어르신은 매일 저녁 식사에 짠 장아찌와 포도를 곁들였습니다. 가족들은 과일을 챙기시니 건강하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혈압이 불안정하게 치솟고 신장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입원 치료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포도의 항산화 성분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하지만 이는 저염 식단을 기본으로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포도의 이로운 효과는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신장의 부담만 커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은 2개의 작은 기관이지만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짠 음식과 단 음식을 함께 먹으며 포도로 마무리하는 습관은 그 기둥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포도를 드실 때는 가능한 한 단독으로 또는 저염 저당 식단과 함께 섭취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의 좋은 성분을 살리고 신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포도가 의도치 않게 신장 손상에 영향을 준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환자분들은 공통된 말을 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과일도 챙겨 먹고
건강을 신경 썼는데 왜 신장이 나빠진 걸까요? 그중 한 72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포도를 한 접시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는 늘 단빵과 커피가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몇 달 뒤부터는 다리가 자주 붓고 밤마다 두세 번씩 소변을 보러 일어나야 했습니다. 나이 때문이겠지라고 넘기셨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6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시던 이분은 저녁마다 포도주와 함께 스테이크를 즐기셨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니 오히려 건강에 좋을 거라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발목이 붓고 심한 피로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요산 수치와 크레아티닌 수치가 모두 위험하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결국 초기 만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점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포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포도와 함께 먹은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단 음식, 고단백, 고퓨린 음식, 나트륨이 많은 가공식품과 함께 먹을 때 신장은 배로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별 증상이 없어 방심하다가 뒤늦게 손상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장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환자분들의 후회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다면 그렇게 먹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식습관을 바꾸면 신장의 속도를 늦추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포도는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지라는 생각 대신 포도를 어떻게 먹어야 신장에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신장을 지키고 노년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에서는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 즉 조용히 들려오는 도움 요청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은 몸속에서 조용히 일하지만 사실은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노화 현상이나 피곤해서 그렇다라고 가볍게 넘긴다는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초기 경고 신호 중 하나는 붓기,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얼굴이 부어 있거나 양말 자국이 종아리에 깊게 남는다면 신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소변의 변화입니다. 평소보다 거품이 많거나 색이 짙게 변했다면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한 75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3번은 꼭 화장실에 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신장이 소변을 제대로 농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지쳐서 보내는 도움 요청이었던 것이죠. 또 어떤 분은 계속되는 피로와 식욕 저하를 호소했습니다. 가족들은 연세가 있으니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쌓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신장이 기능을 잃으면 그 결과는 온몸에 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신호들이 매우 은밀하고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늘 강조합니다. 붓기, 피로, 소변 변화, 이 3가지는 신장이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은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무엇보다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냐, 그냥 넘기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지금도 다리 붓기를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순간 신장은 더 외롭게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에서는 좋은 음식도 과하면 해롭다는 사실, 즉 선한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된다라는 점을 포도를 통해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많으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나요?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좋은 것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포도는 분명 건강에 유익한 과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에 많이 먹거나 매 끼니마다 곁들이면 신장은 쉴 틈 없이 과부하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포도의 당분과 칼륨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분은 혈당을 빠르게 올려 심장에 부담을 주고 칼륨은 배설이 어려워질 경우 심장까지 위험하게 만듭니다. 천연 당분이라 괜찮다는 생각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80대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군것질을 줄이고 대신 포도를 한 송이씩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검진에서 신장이 나쁘다고 하나요? 검사 결과 혈중 칼륨이 위험 수치에 도달해 있었고 신장은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에 포도를 2~3번씩 드셨습니다. 과일은 살 안 찌잖아요 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몇 달 후 피로감과 빈혈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신장 수치가 크게 악화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좋은 음식과 안전한 음식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포도가 아무리 건강에 좋은 성분을 지녔다 해도 지나친 양은 결국 신장에 해가 됩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 연구는 포도가 혈압과 혈당 조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연구자들은 적당량일 때라는 전제를 강조합니다. 실제 임상에서도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심장질환 환자에게 큰 위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약도 적당히 쓰면 약이 되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교훈은 단순합니다. 포도는 분명 좋은 과일이지만 양을 지키지 않으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신장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서는 포도가 정말 신장을 해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을 소개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을 드리겠습니다. 포도가 신장에 해롭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의아해하십니다. 포도가 어떻게 몸에 나쁠 수 있지? 라고 반문하시지요. 실제로 학계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같은 항산화 성분이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소량의 포도나 포도즙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는 신장을 지켜주는 과일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저는 다른 면도 자주 봅니다. 나이가 들어 신장 기능이 이미 약해진 분들, 혹은 당뇨, 고혈압을 동시에 가진 분들에게는 포도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포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다른 음식과의 조합 그리고 섭취량이 문제를 키우는 것이지요. 한 70대 환자분은 건강서적에서 포도가 혈압에 좋다는 글을 읽고 매일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짠 음식을 함께 즐겼고 결과적으로 신장이 빠르게 손상되었습니다. 책에는 좋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라는 질문 앞에서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상황에 따라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혈당 조절에 좋다는 말을 듣고 포도를 매일 드셨습니다. 하지만 실제 혈당은 오히려 더 불안정해졌고 신장은 추가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지만 일상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앞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도가 좋다, 나쁘다 라는 이분법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도를 무조건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 상태를 알지 못하고 무턱대고 먹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는 늘 자신의 건강 상태를 먼저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정보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음에서는 포도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조합과 올바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 바로 포도를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포도는 단독으로 혹은 신장에 부담을 덜 주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그 장점이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에 포도만 소량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항산화 성분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무염 견과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맞춰지면서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포도 한 줌과 아몬드 몇 알,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 한 컵입니다. 이 조합은 혈당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신장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반대로 고단백 고퓨린 음식, 내장, 붉은 고기, 설탕이 많은 케이크나 음료, 나트륨이 높은 가공식품과는 멀리 떨어뜨리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와 포도를 함께 먹을 때 신장이 가장 큰 위험에 놓이게 되니까요.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포도를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법만 잘 지키면 먹을 수 있다니 안심이 됩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포도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어떻게 먹을까를 아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양 조절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대략 포도 10-15알 정도입니다. 한 송이를 한 번에 드시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소량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으면 당분이 급격히 쏟아져 들어오지 않아 신장에 여유를 줄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대체로 의견이 같습니다. 포도의 항산화 효과는 분명 존재하지만 섭취량과 조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균형이 해답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포도를 즐기되 신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붓기나 피로 같은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이제 포도를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아셨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신장을 돌보는 것이 단순히 장기 하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지키는 일임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장은 단순히 노폐물을 거르는 기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느끼는 활력, 안정된 혈압, 피로 없는 하루 뒤에는 늘 신장이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돌보는 일은 곧 노년의 삶 전체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포도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분명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조합과 과잉 섭취 속에선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장이나 붉은 고기와 함께 먹을 때, 단 음식이나 음료와 곁들일 때, 짠 가공식품과 같이 먹을 때, 포도는 오히려 신장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적당량을 단독으로 혹은 무염 견과류, 요거트와 함께 먹을 때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 장점을 온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 포도를 어떻게 드셨는지가 내일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의 손상은 느리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년 이맘때 붓기 없는 얼굴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산책하는 자신을, 피로감 대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습을, 그것은 거창한 치료제가 아니라 매일의 소소한 선택이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고 포도와 음식을 대하는 방식을 바꿔보십시오. 신장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훨씬 강하게 여러분 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